동네에 보면은 새마을금고 같은 은행들이 있는데 이 새마을금고 이자율이 특판으로 4%대에 세금도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동네에 있는 새마을금고, 신협 정말 괜찮을까? 오늘 제가 이런 동네 은행들의 특수한 개념, 동네 은행의 장점 5가지, 하지만 이 김잔잔이 지금까지 동네 은행들에 대해서 다루지 않은 이유 2가지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가입하면 좋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특히 오늘은 김잔잔의 할머니 썰을 실화로 들고 왔습니다. 오늘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 원숭이도 이해할 만큼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네 은행의 특수한 개념입니다. MG새마을금고, 신협, 그리고 지역농협, 농협은행 아닙니다. 지역농협. 이런 동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제1금융권의 일반적인 거대 은행, 시중은행들이 아닙니다. 제2금융권에 속하고 상호금융기관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호금융기관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그냥 마을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을 사람들끼리 은행 하나 만들까요? 해서 그럽시다. 돈을 조금씩 대서 동네 은행을 만들고 모아진 돈으로 돈을 굴려서 이익이 나면은 그것을 배당금으로 분배도 하고 또 이렇게 친목도 다지고 정말 말 그대로 상호금융, 동네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껏 대한민국 이자율 1위 정기 컨텐츠로 다뤄드리고 있는데 항상 제1금융권, 거대한 시중은행권만 다뤄드렸기 때문에 이런 동네 은행들은 다뤄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특판 상품들은 없었는데요. 여기서 김잔잔 꿀팁 들어갑니다. 그런데 김잔잔님, 예전 영상에서 수협은행은 다뤄주셨잖아요. 수협은행은 동네은행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협은행도 아까 농협과 마찬가지로 SH 수협은행이 있고요. 그냥 일반 동네 수협이 있습니다. 지역 수협, 회원 수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역 수협은 수산업 종사자들끼리의 동네 은행이다. 제2금융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SH 수협은행은 무엇이냐? 이런 지역 수협 등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수협중앙회다. 그래서 이 SH 수협은행은 전국 단위로서 특수은행 지위를 갖게 되고요. 제1금융권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고 예금자 보호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지역 수협, 동네 은행들은 조금 더 높은 금리도 있고 세금 비과세도 있고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는 안 됩니다. 이 부분 제가 뒷부분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어서 이런 동네 은행의 장점 5가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은행의 장점 5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이 5가지 장점을 받기 위한 혜택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런 동네 은행이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은행을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은행에서 나오는 혜택을 입으려면은 동네 은행의 멤버가 되어야 됩니다. 즉 조합원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가입비, 즉 출자금을 내고 동네 은행의 주주가 되어야지 장점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출자금은 통상적으로 10,000원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은 자유롭게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10,000원 이 정도로만 가입비를 대강 내놓고 활용하는 편이 많고요. 이 가입비는 회원에서 탈퇴를 할 때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부담도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자금을 내고 동네 은행의 주주가 되면 첫 번째로 높은 금리의 예적금에 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새마을금고의 4% 특판 이런 것들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런 예적금에 비과세가 들어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혜택인데요. 제가 삼성전자의 새마을금고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끼리도 동네 은행, 동네 금고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직장 내에서도 이런 상호금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과세가 되냐? 2025년 올해 말까지는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원래 15.4%가 세금으로 나가는데요. 여기에 원래 14%가 이자소득세라고 보면 되고 1.4%는 농어촌 특별세라고 해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총 15.4%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호금융의 경우는 농어촌 특별세 1.4%만 과세가 되더라.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정말 파격적이더라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혜택은 2026년부터는 5%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고 2027년부터는 9%로 세금을 추가적으로 매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비과세 혜택들은 1인당 총 3천만 원까지만 적용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점이 비과세고요. 세 번째 장점은 아까 출자금을 낸다고 했죠. 이 가입비, 출자금에 대해서 배당금이 나옵니다. 이 예적금과 별개로 배당금을 책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4%에서 5%, 6% 이것도 은근히 쏠쏠하다 라는 말들이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삼성전자의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한때 배당금을 1년에 30%까지 줬더라 라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자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이 나오는데 이 배당금에도 비과세를 적용시켜준다. 우리 주식할 때도 배당금이 나오는데 거기는 배당소득세 15.4%가 그대로 붙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2천만 원 이하까지 배당금에도 비과세가 된다. 엄청난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런 출자금의 경우에는 당연히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안 되겠죠. 이 점 유의하시고 이런 출자금에 대해서는 탈퇴 시 고스란히 반환된다 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약간 아쉬운 점은 출자금 반환 같은 것도 1년 주기로 정산이 된 후에 배당금도 나오고 탈퇴할 사람들 출자금도 돌려주고 하기 때문에 출자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라는 점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동네 은행의 장점은 낮은 금리의 특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좀 더 유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특별히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 같은 게 드는데 이런 인지세도 면제가 되더라. 여러 가지로 혜택이 좋더라. 해서 여기까지 들으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자도 높고 비과세 되고 배당금도 받고 개꿀인데? 싶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김잔잔이 다루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지금부터 두 가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잔잔이 다루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안정성입니다. 2024년 기사인데요. 편법, 부당, 특혜,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대란으로 무너진 서민금고의 자존심.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2023년까지도 뱅크런, 은행들이 파산할까봐 사람들이 몰려가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습니다. MBC에서 아주 재미있는 썸네일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안심하세요 하고 새마을금고에서 말하지만 그게 잘 안 돼 하면서 새마을금고 문 열자 우르르 가서 돈을 찾아버린다 이거죠. 이렇게 부실한 동네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다 찾아가서 돈 빼버리고 뱅크런이 난다는 겁니다. 제2금융권에서도 상호금융기관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동네 은행 가입할 때는 BIS 비율, 유동성 비율 등 안정성 지표를 다 따져보고 일일이 동네 은행별로 다 따져보고 가입을 많이 하시고요. 부실 지점 명단, 건전성, 안정성 확인 방법 어떻게 해야지 파산할 동네 은행을 피할 수 있을지 공부해야 됩니다. 좀 피곤해요. 게다가 일반적인 제1금융권 은행들은 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국가, 정부에서 보증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네 은행들은 농협이면은 농협중앙회에서, 신협이면은 신협중앙회에서, 새마을금고면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따로 자기들끼리 기금을 모아서 그 기금에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논란이 있는 게 상호금융 내부 예금자 보호기금 전체 수신금액의 1% 안팎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수협의 경우는 전국에서 15조의 돈이 몰려 있는데 지금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금이 0.2%밖에 316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한꺼번에 도산을 해버리면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고 했었어도 돈 자체가 없으니까 보장이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좀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파산 위험이 있다. 아무래도 마음 편한 투자가 되기보다는 불안하고 불편한 투자가 될 수 있고요.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서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매한 위치예요. 제가 지금까지 재테크 원칙 말씀드렸죠. 단기 자금은 안정적으로, 장기 자금은 적극적으로 굴리셔야 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은행권은 안정적으로 굴려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상호금융은 안정성도 문제지만 굳이 이 단기 자금을 굴리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시중은행보다 1% 이자 더 받으려고 이 안정성에 대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이 적극 자산, 장기 자금을 10% 이상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장기 자산을 위한 재테크 공부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자본주의의 본질, 부자 되는 자산 증식은 오직 자본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식, 부동산 투자를 결국 해야 돼요. 자본 투자를 해야 돼요. 새마을금고로 부자 됐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죠? 그래서 위치가 좀 애매하다. 안정적이지도 않고 발품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수익률은 애매해요. 그래서 저 김잔자는 이 단기 자금의 경우 품도 적게 들고 안정적이고 은행보다 이자는 높은 심플함, 안정성, 수익성까지 모두 잡아가는 발행어음으로 넣으셔라 하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품 적게 드는 것도 더 극대화해 드리고자 제가 항상 매달 1위 발행어음만 꼽아서 소개해 드리고 있죠. 이 김잔잔 채널만 구독하시면은 단기 자산 굴리는 데는 품이 전혀 들지 않는다. 제가 채널에서 안정적인 금융 상품들을 소신 있게 엄선해서 소개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상호금융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은 있어요. 하지만 저만의 기준에서 잔잔하게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준에서 저만의 스타일대로 엄선해서 소개해 드리는 게 바로 김잔자 채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하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김잔잔 할머니 썰, 실화 썰과 함께 오늘 영상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지금 연세가 90세가 넘으셔서 도시 생활을 청산하시고 시골에 주택을 짓고 전원 생활을 즐기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역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이 출자금을 1,000만 원 이상 넣어놨다. 완전 대주주다. 역시 김잔잔 할머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높은 이자도 받고 세금 혜택도 받고 배당금도 엄청 쏠쏠하게 받고 계시겠죠. 게다가 진짜 장점은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이 지역 농협에서 어머님 잘 지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명절마다 선물 공세를 그리고 주기적으로 상품권도, 농협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도 쫙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들끼리에 뭐 산악회도 있고 운동회도 하고 모임도 갖고 이 조합원들 회의도 있고, 사실 저희 할머니 이제 적극적인 자산 증식 이런 거 필요 없죠. 남은 여생 즐기면서 사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럴 때 이런 단체에서 서비스, 대접도 해드리고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들으니까 어라? 이거 나도 가입하고 싶다. 나도 가입해서 이렇게 좀 즐기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입하면 좋은 사람들, 커뮤니티 활동이 필요한 사람들, 인맥 쌓고 하는데 유용하겠죠. 각종 혜택 받는 재미 누리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런 거 발품 파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합비 내고서라도 이자 조금 더 받겠다 하는 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재테크에 정답은 없습니다. 취향껏 하셔라. 마음에 드는 것, 취향껏 투자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나만의 취향을 찾아가는 과정, 개인 취향껏. 저는 항상 저만의 소신 있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릴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구독자님들께서 좋은 질문 주셔서 아주 유익한 컨텐츠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번 컨텐츠를 계기로 저희 할머니에 대해서 그 시골에서 하루 종일 뭐 하고 계실까 내심 궁금했었는데 아주 재미있게 잘 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사고가 확장되는 저에게도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께 이런 상호금융 가입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은근히 어르신 분들은 잘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재미있는 정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질문들 주시면 우리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좋은 컨텐츠들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셔야 앞으로도 이런 꿀팁들 많이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또 다음 영상에서 꿀팁과 함께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